show ya. Remy boys ain't no fast money don't show.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비썸 팝체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좀 거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진짜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차없이 비판할 건데 혹시 비썸 관계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로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우리나라 블록체인 발전에 얼마나 저해를 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반성하시고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썸이 지난 15일 날 신규 암호화폐인 팝체인을 오는 17일 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상장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근데 현재 이거는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비판을 많이 받아서 연기를 일단 시켰어요. 근데 팝체인 같은 경우 콘텐츠 기업인 더 ENM 출신 핵심 인력들이 개발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비썸의 상장 심사 절차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팝체인 같은 경우 지난 4월 30일 최초 발행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주도 되지 않은 코인을 상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ICO를 거치지 않은 코인이어서 극소수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상위 2명이 90% 이상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 18개의 암호화폐 지갑만 팝체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유자 중 한 명이 비썸 출신이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팝체인의 소스코드 같은 경우 모네로, 비트코인, 대시 등 상위 암호화폐 소스코드를 그대로 따왔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중 비썸의 싱가포르 법인 개발자 이름과 겹친다는 지금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썸이 만약에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고 안정감 있게 계속 사업을 해왔으면 이런 의혹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썸 같은 경우 지난 4월에 미스릴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릴을 상장하는데 정보가 일부 투자자한테 유출이 되면서 상장 직후 100배 폭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투자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팝체인 관련 논란 모음 총정리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팩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팩트인 것처럼 말을 했다가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까봐 제가 이건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의혹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장 공지 당시 팝체인 토큰 홀더 수가 총 1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상위 홀더 2명이 지분 90%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1등인 1명은 7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30일 날 최초 발행이 됐는데 최초 발행일 2주 만에 비썸이라는 대형 거래소에 단독 최초 상장이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테스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인을 이렇게 상장을 시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모네로, 대시 등 코드를 짜집기 했습니다. 라는 논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팝체인 개발자가 비썸 개발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가지 의혹의 진위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5가지 의혹이 다 거짓말이어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팝체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이 웹사이트 그리고 백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허접하게 작성이 됐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백서인지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이트인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팝체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A brand new blockchain for K-POP이에요. K-POP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겠대요. 왜 K-POP에 블록체인이 필요한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밑에 사이드 체인을 이용을 해서 K-pop 아이돌 토큰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백서에 들어가 보셔서 K-pop이라는 단어를 쳐보잖아요.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K-pop에 대한 내용이 없고 K-pop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여기서 K-po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채굴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엄청나게 혼선이 빚어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Proof of Work와 Proof of Stake를 사용한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서를 보시게 되면 CPU 마이닝, 그러니까 Proof of Work와 팝박스를 이용한 Proof of Service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 상장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Proof of Stake만 사용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 사이트는 Proof of Work와 Proof of Stake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백서 같은 경우는 Proof of Work와 Proof of Service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검토 보고서, 이 상장 검토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Proof of Stake만 써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채굴을 하는지에서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채굴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of of Work와 Proof of Service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Proof of Work는 뭔지 아실 거고 Proof of Service 같은 경우는 여기 글을 잘 정리해 두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셋탑 박스를 이용을 해서 채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Proof of Work와 Proof of Service를 나눌 이유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Proof of Service는 무엇이고 Proof of Work가 무엇인데 둘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잘 읽어보시면 분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둘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백서가 얼마나 허접하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짜집기 수준에 불과한 백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뭐 마스터 노드, 사이드 체인 이런 거 해놨는데 하나하나 다시 비판을 해볼게요. 마스터 노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마스터 노드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시라는 코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스터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노드들이 있고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빠른 송금 아니면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송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마스터 노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있어서 그 블록체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들입니다. 정말로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마스터 노드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마스터 노드가 필요한지 전혀 써있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드 체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비판할 게 워낙에 많아요. 근데 이 사이드 체인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백서가 얼마나 허접하게 작성이 되는지 딱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Sidechain essentially refers to any chain that complies with sidechain protocols and rules rather than specifying any particular chain.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체인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이드 체인의 프로토콜과 사이드 체인의 룰을 따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시다 보면 사이드 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 조금만 아시게 되면 사이드 체인은 전혀 필요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거를 굳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을 왜 가지고 왔는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팝체인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위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제가 진위를 따졌을 경우 뭐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의혹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팝체인 사이트와 이 백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허접하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핵심인 이 채굴 방식에 대해서 Proof of Work과 Proof of Stake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Proof of Work과 Proof of Service 사용하게 된다는 것만 딱 보셔도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빗썸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장 검토 보고서에 지금 Proof of Stake라고만 써 있고 이 상장 보고서가 너무 허접하게 써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여러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발전에 얼마나 암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해를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꼭 전달드리고자 해서 좀 무겁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nd I got this soda. Remy boys